자, 펩트론 살펴보겠습니다. 이 펩트론은 뭐 자타공인 비만 대장주죠. 자타공인의 비만 대장주. 그런데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대장주라는 의미보다는 후발주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죠. 후발주 성격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등치의 힘으로 굴러가는 뭐 그런 단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앞서 이제 쭉 올라 들어가서 신고가 들어가고 신고가 들어가고는 곧바로 차익 실현. 여기도 또 인사이드 리버설이죠. 이문 온시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의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아웃사이드 형태가 많았다라고 하면 근래는 이제 인사이드 리버설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뚝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한번 반등이 지난 금요일에 아주 강한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들으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자, 이걸 다 뱉어버렸어요. 지금 다 뱉어버리고 다시 단기 저점 21선 저점까지 밀려 내려가지고 멈춰 서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용 살펴보면 왜 떨어졌냐 하면 일라이 릴리와 기술평가 기간이 좀 길어졌다. 그래서 이게 길어졌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제 뭔가 크게 터지는 시간 자체도 좀 더 길어진 거 아니냐, 혹은 추가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길어진다는 게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대가 조금 이제 가라앉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앞서 지난 주말에 떨어졌고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저점에서는 그대로 버티고 있죠.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뭐 그 이전에도 한번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되돌아 올라온 흐름들이 진행되어 왔던 종목이죠. 현재 상태로는 이 종목의 경우는 자, 예전처럼 그렇게 대장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섹터가 올라 들어갈 때 그냥 따라 들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쪽 같은 경우로서 살펴본다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이제 가장 큰 종목인데 얘가 뭐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제 근래 들어서 압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죠. 얘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살펴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뭐 대단히 압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저는 8월 저점에서 시작해서 더블 넘게 올라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클로버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올라 들어오고 있죠. 자, 여기 보자 이거죠. 자,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하면 클로버 15,000원에서 200%가 올라 들어왔고요.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 뭐 굳이 설명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들 5,000원에서 제가서 여기는 7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 들어왔었고, 그리고 또 올해 1년 내내 오른 로보티즈 1년 내내 오른 것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리북스가 시가총액으로는 이제 위쪽에 있는 몸빵 종목이기는 한데 이것이 결코 선도주라든가 뭐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비만원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 펩트론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펩트론이. 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하고 예전하고 주가 흐름 그리고 주요 종목들 비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펩트론이 이렇게 예전부터 치게 된다 그러면 단연 압도적이죠. 전체로 친다 그러면 굉장히 압도적인. 자, 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펩트론은 최초의 사이클에서부터 이렇게 최초의 사이클에서부터 얘는 뭐 단연 압도적이었어요. 이렇게요. 예? 최초의 사이클, 여기가 최초의 사이클이죠. 2023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단연 압도적으로 치고 들어왔던 건데 지금 뒤에 애들한테 계속 이렇게 따라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 구조에서 본다 그러면 단연 뭐 뒤처지는, 자, 단연 앞서던 종목이 단연 뒤처지는, 이거는 그 전에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펩트론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 올해만 가지고 해서 자, 올해 그래서 이제 올 4월 이 저점 이후 쪽에 자, 여기서 저점부터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크게 나을 게 없죠. 지금 펩트론보다 지금 현재 펩트론보다 위쪽에 있는 종목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 뒤에 올릭스 있고요. 그 아래쪽에서 보면 지금 펩트론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펩트론.
여기 그렇죠? 펩토론 아래는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쪽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렇게 최근 흐름으로 다시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D&D 파마텍이 눌려졌다가 돌아 나오는 여기죠? 10월 17일. 자, 이런 쪽에서 흐름 살펴보게 되면 뭐 지금 나올 게 하나도 없죠. 왜? 이렇게 해서 펩트론이 결국에 올라온 쪽에 그 곡선을 보게 되면 자 D&D, 올릭스 이런 종목들 다 올라올 때 이러고 있다가 얘들 다 이러고 치고 난 다음에 뒤따라오는 이거 후발주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후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남들 다 이거 고개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의 패턴의 경우는 멀리서 보게 되면 이게 답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몸빵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결코 주도주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만에 대한 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들 쪽에서 기대가 계속 올라오는 만큼 이 종목의 경우는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기대가 조금 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쪽에 기존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ABL 같은 종목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물론 알테오전도 오르고 리가캠도 올라요. 바이오 전체가 오르니까. 자, 바이오 전체가 오르니까. 이 케이스의 경우 똑같은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전체가 오르고 비만 전체가 오르고 올라들으니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ETF 쪽 연계 물량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섹터가 다 올라 들어가게 되면 방산 쪽 같은 경우에 방산 ETF 굉장히 많죠. 자, 조선도 ETF 많고요. 원전 ETF 많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올라 들어가면서 그쪽에 섹터에 돈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연계 물량들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목이 대단히 좋아가지고 얘네들이 뒤늦게 개과천선을 해서 우리 이 훌륭하신 나으리들이 뒤늦게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이제라도 이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물량이 이 비만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치고 올라 들어오는 흐름을 보이자 그와 관련된 연계 물량 들어오는 수준이다라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은 그나마도 안 팔고 지금 위쪽에서 안 사고 계속해서 팔아버리고 이런 흐름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커버시키고 그러면 다시 또 팔고 커버시켰다 타 팔고 계속해서 이런 상태 나타내고 있죠. 커버시키고 들어왔다가 쭉 가서 살펴보게 되면 이런 쪽에 커버시켜 들어왔다가 또 도로 팔아치워버리고 그럼 다시 또 커버시켜 들어왔다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게 기관이 제대로 산다라고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산다라고 할 필요 없고 섹터의 힘으로 올라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과거처럼 이 펩토론이 단연 압도적인 대장주, 대표주, 선두주 그래서 펩토론이 올라가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다 끌고 올라오는 이런 상태라고 믿냐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펩토론을 제외하고도요. 너무 많이 오른 D&D 파마텍도 빼고 이걸 다 빼고도요. 지금 빼고도 계산해 보면 자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펩토론보다 위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올릭스, 케어젠, 인벤티지 세 개나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다가 조금 변동이 더 커서 더 밑으로 내려갔다 더 많이 오르는 그 다음 쪽에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다음 어디입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일동제약도 지금 펩토론보다 위쪽이거든요. 자, 일동제약이 까만 선 이거잖아요. 이게 일동제약이거든요. 일동제약도 펩토론보다는 더 위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고 관심도 받고 있는 반면에 이 펩토론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몸빵주의 역할 외에는 대장주, 선도주 역할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비만 대표는 D&D 파마텍으로 넘어 들어가 있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 이슈가 지금 처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부정적인 이슈 자체가 여기서 이미 의심이 한번 있었죠. 여기서 의심이 한번 있는데 회사 쪽에서 부정을 하고 개인들도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지금 또 떨어진단 말이죠. 두 번째 의심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 의심. 자, 이렇게 그 섹터 내에서 가장 덩치 큰 몸빵주 대표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의심이 중복되면서 깨진 종목이 있죠. 의구심이 중복되면서 단연 압도적인 대장에서 의심이 중복이 되면서 깨진 케이스. 자, 비만 쪽 같은 경우는 섹터 전체로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중에서 이런 시세를 만들어내는 대장이 누구일 거냐라는 데서 HLB는 아니죠. 그래서 APLG가 하지 마시라라는 얘기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때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 계속 들었죠. 상대적으로 얘 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힘드니까. 요런 그림. 진행되었던 지금 딱 그 구조 그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쪽에서는 다시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먹고 나오기는 힘들다는 얘기. 지금 이 펩토론이 그런 자리에 걸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대체 불가였었고요. 지금은 대체 불가 아니라 대체가 넘쳐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매달릴 이유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저침을 지키고 있는 데서 한 번씩 찔러 넣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이 만약에 이 선을 지키지를 못하고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뒤에 지금 널려 있는 종목들이 지금 펩트론을 대체하고 저 아래쪽에 뭐 이것저것 다 빼는 거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비만이 있으니까 그쪽 가지고도 올라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이건 몇 개예요. 지금 D&D 파마텍을 제외하고도 올릭스도 있고 케어젠도 있고 일동도 있고 인벤티지도 있고. 자, 당장 이렇게 단기적으로 눌린 것만 친다 그러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좀 눌려져 있는 자리잖아요. 펩토론이 19%고요. D&D 파마텍이 17%거든요. 펩토론 고가 대비 19%고 D&D가 고가 대비 17%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라인은 걸려져 있고요. 똑같이 십자긋고요. 차라리 이게 노리는 게 더 확률 높아 보이지 않나요? 뒤쪽에서 이제 대체 종목이 많기 때문에 펩토론에만 너무 매달려 계시지 마시고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탭스론에 들어간 경우라 그러면 일단은 아래쪽에서 노려볼만 하게서 이거 찔러볼만 하겠습니다만 여차하면 방향을 바꿔서 다른 종목 쪽으로의 교체도 계속해서 고려해 보신다. 이제는 대체 불가의 대장주가 아니거든요. 오래됐죠, 그렇게 된 지가 벌써.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된 지 오래됐거든요. 우리 종목 분석 자체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잖아요, 펩트론. 예전 같은 경우라 그러면 지난주에 이거 뚝 떨어지고 그랬을 때 바로 나가고요. 오늘 제일 처음으로 먼저 나갔어야 돼, 이게. 예전 같으면. 그렇죠. 예전 같으면 당연히 이거부터 먼저 해야지. 패턴부터 분석해야지. 자, 금요일에 뚝 떨어질 때 같은 경우 금요일 늦게라도 분석이 들어갔을 거고 오늘 아침에라도 제일 먼저 분석해야 될 게 지금 순서가 이렇게 밀려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중요도가 현재 시장에서는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지나간 옛날 그때 김건모 신승훈이 옛날에는 최고 가수였는데 지금도 최고 가수냐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펩토린이 지금 현재의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 미치게 지금 주목받는 종목 아닙니까? 케어전도 있고 일동제약도 있고. 자, 천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새롭게 뜨는 또 대장주들 같은 경우 저희가 또 다 잡아드리고 있죠. 잡아드리고 있고 아주 손쉽게 따라갈 올릭스 같은 종목들 아주 간단하게 분석해드렸잖아요. 그냥 D&D가 같이 뒤따라 들어간다라고. 올릭스 같은 경우 최근에도 자 D&D가 또 달아났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그냥 사면 자동으로 알아서 갈 겁니다. 분석을 해줬죠. D&D 파마텍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올라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알아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얘도 지금 저 밑에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추천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저 앞쪽에서 추천 드린 걸로 친다 그러면 이게 몇 배입니까? 4배가 넘죠. 이거 올릭스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릭스는 올라야 제맛.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올릭스는 제맛.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될 이유는 계속해서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사면 오른다. 사면 계속 알려드린 거잖아요.
자, 오르고 들어오시면 이제 각 분야별로 특기를 가지고 있고 접근법이 다 다른 전문가들이 이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다 노리고 있다가 자 다시 들어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딱 찍어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포인트 딱 보고 있다가 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제 저점 들어왔고 딱 걸려 들고 돌잖아요. 잡고 돌면 바로 들어가서 그대로 잡아서 이익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또 파는 가격도 또 제시를 드리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